지금부터 열과 연력학 법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소개가 되는데요. 자, 연력학 법칙은 총 3개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연력학 제0법칙, 그 다음에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발견한 건 1법칙이고요. 그 다음 발견한 게 2법칙,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견된 게 3법칙이어야 되는데 1법칙과 2법칙을 모두 다 통과라는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 그래서 앞에 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0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법칙이 뭐냐? 그렇게 중요한 0법칙은 무엇이냐? 자, 알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연력학 0법칙은 열 에너지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특징 중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다는 것. 자, 이것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것이 연력학제 0법칙이 됩니다. 0법칙이 돼요. 자, 그래서 0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서로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B와 C도 열평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열이 아까 이동한다 그랬죠. 열이 이동해가지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할 때 언제까지 열이 이동하느냐? 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 같아진 온도를 열평형이라고 하고, 그 열평형을 이루었을 때 두 물체의 온도는 같다. 그래서 A와 C가 A, B가 열평형을 이루고 있고 A와 C가 열평을 이루고 있다면 A, B, C가 모두 다 열평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당연히 B와 C도 같이 열평형을 이루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력학 제0법칙에 의거해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서 둘이 열평형 상태에 이 경과한 시간에 따르면은 이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의 온도를 평형 온도 또는 열평형 온도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자, 열과 온도를 잠깐 구분해 보면 열이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많다 또는 적다라고만 표현할 뿐이지 에너지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의 그 양을, 또 그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열의 양, 특히 에너지의 양을, 열 에너지의 양을 나타낼 때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온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온도의 정의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기준을 정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불러줍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의 종류에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는 화씨 온도라고 하는 화씨 온도라는 온도 체계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만 소개하고 있고요. 자, 아까 기준을 정해가지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정한다고 했는데, 섭씨 온도의 기준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고요. 물의 어느 점을 0이라고 정하고 끓는 점을 100으로 정한 다음에 그 사이의 등분을 100등분해서 사용하는 온도 단위로서 도씨라고, 섭씨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쓰는 단위가 바로 이거고요. 절대 온도는 여기는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인데요. 입자들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됐을 때 이론적 상태의 온도라서 이거를 0으로 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정한 거냐?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절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많이 움직이면은 켈빈도, 절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분자가 정지했어,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절대 온도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지되는 이론적 상태의 온도, 정지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지되는 이론적 상태의 온도를 우리는 0이라고 정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자, 어디 보자. 우리 샤를 법칙을 잠깐 가져올 건데, 옛날에 우리 샤를 법칙을 배웠을 때요. 샤를 법칙이 뭐냐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x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y축을 그렸을 때, 자, x축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x축은 온도를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도시입니다. 도시라는 온도, 섭씨 온도를 표현하고요. y축은 기체의 부피. 자, 기체의 부피라고 했을 때, 아이고, 부피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냐면, 자, 그래프 그림을 달리 볼게요. 그려지면은, 자, 0도씨일 때, 0도씨라는 온도일 때, 기체는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의 부피를 V0라고 할게요. V0. 첫 번째, 0도씨일 때 부피 V0. 그러니까 0도씨더라도 기체는 부피를 가진다는 거죠. 당연하죠. 0도씨인 기체가 있더라도 부피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고요. 자, 이제 온도 올립니다. 1도, 2도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 알죠? 그때 얼마씩 증가하냐? 처음 부피의 273분의 1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하게 되고, 자, 어느 순간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기체의 부피는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EV0라고 하는 정확하게 2배의 부피까지 증가하는 온도가 몇 도냐면은 273도씨예요. 숫자는 실험값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린다면, 마이너스 온도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면 당연히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죠.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같은 비율로 273분의 1씩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를 하다가 이제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은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겁니다. 바로 0점을 찍게 되는데, 이때 이론적인 온도가, 자, 2배가 되는 게 273도라면은 정확히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됩니다. 자, 부피가 0이 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피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기체의 운동이 전혀 없어요. 이때 기체의 운동이 전혀 없을 때를 켈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냐? 0켈빈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0켈빈. 이게 바로 절대온도가 시작된 거예요.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분자 운동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서 전혀 분자가 운동하지 않아서 부피가 0이 되었을 때의 그때 온도, 즉 섭씨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73도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273도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0켈빈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때 도씨, 즉 섭씨 온도의 이 눈금이 마이너스 273부터 0도씨까지 273등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켈빈도도 같은 눈금을 씁니다. 그래서 0켈빈이 마이너스 273이라면은, 자, 마이너스 272도씨는 1켈빈 되겠죠. 1켈빈. 이런 식으로 2켈빈 딱딱딱 나가서, 그럼 0도씨가 되면은 273등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켈빈도가 273켈빈 되고요. 같은 원리에 의해서 273도씨는 546켈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를 만드는 방법은 섭씨 온도에다가 뭐만 더하면 된다? 273만 더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절대 온도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인데 절대 온도로 만들어라. 플러스 273하면 0 나오죠. 0도씨는 플러스 273에는 273켈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절대 온도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우리 샤를 법칙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절대 온도의 숫자 이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배경으로 좀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열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아까 영법칙에 의해서 이동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열평형 상태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열량과 비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우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점점 어렵게 변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완벽하게 접촉하고 있을 때 A가 고온의 물체라면 열이 많겠죠? 이렇게 열이 많이 있는 곳에서 열이 적게 있는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하겠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겠죠. 이때 이 녀석이 이동했어. 자, 이동한 열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자, 이동한 열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이동한 열의 열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동한 열의 열량이라고 불러주고요. 이거를 기호 Q라고 표현합니다. 자, 열량을 구할 때 A가 잃어버린 열의 양만큼 B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A가 잃어버린 것만큼 B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열량, 뭔가가 열이 이동했을 때는 A가 잃어버린 만큼 B가 가져갔다라는 것으로서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때 열량 공식은요, 자, 암기법이 있는데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자,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자, C는 비열이고요. 비열 곱하기 질량은 매스로서 질량이죠. 질량입니다. 질량.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의 변화량이에요. 온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변화량입니다. 온도의 변화량. 자, 이렇게 해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다른 말로 C암탉 또는 시멘트 이렇게 봅니다. C암탉 또는 시멘트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 열량 공식입니다. Q는 CMT 공식 하나 기억해 주세요. 또는 열량이 돈으로 따지면 열량이죠. 열량, 돈 열량, 암기법인데요. 자, 우리 씨암탉이 가장 좋은 닭이에요. 그래서 씨암탉이라는 좋은 닭을 살 때는 열량이 필요합니다. 열량,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량짜리 품질 좋은 퀄리티죠. 품질 좋은 씨암탉이다. 그래서 열량이 Q라는 것도 기억하고 씨암탉이라는 공식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물체가 받거나 잃은 열의 양, 즉 이동한 열의 양을 말하고요. 단위로는, 열량의 단위로는 줄 또는 칼로리를 씁니다. 또 칼로리가 1000칼로리 모이면 킬로칼로리 되겠죠. 킬로칼로리도 열량의 단위가 됩니다. 비열입니다. 비열은, 자, 이게 비열, 아까 C가 비열이었죠. 자, 정의, 물질 1kg의 온도를 1켈빈 또는 1도씨도 1켈빈과 같은 양이죠. 1켈빈 높이는데 또는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열은 물질 1k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줄 퍼 킬로그램 켈빈 또는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켈빈, 아까 줄 또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 셀시다 그랬죠. 그래서 열량이니까 물질 1k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단위에 그대로 녹아 있죠. 그런 내용들 알 수 있고요. 자, 열량에 대한 공식을 이제 비열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비열에 대해 C에 대해 정리하면 MT 뒤로 넘기면 MT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M 곱하기 델타 T분의 Q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뭐 질량을 구해라 그러면 질량을 구하는 공식은 M 남기고 넘기면 C 곱하기 델타 T분의 Q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아까 외웠던 열량짜리 품질 좋은 씨암탉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많은 공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Q는 CMT라는 공식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34도씨이면서 0.2kg의 금속을 12도씨이면서 0.4kg의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금속을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14도씨에서 열평형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금속의 비열을 구해라 그랬죠. 자, 그림을 잠깐 표현하면요.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을 물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물속에 금속이 있고요. 물속에 집어넣을 건데, 자, 금속은 지금 34도씨고요. 물은 12도씨죠. 그지? 12도씨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고온이에요? 금속이 고온이죠. 자, 고온의 금속에서 저온의 물로 이렇게 열이 나갑니다. 그러면 금속이 잃어버린 만큼 물이 가져갔겠죠. 여기 외부에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이 잃어버린 열의 양이 곧 물이 얻은 열의 양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아까 관계식을 많이 쓴다 그랬죠. 자, 이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금속이 잃은 열의 양, 금속이 잃은 열의 양이 있고요. 자, 금속이 잃어버린 만큼 물이 얻어가죠. 물이 얻은 열의 양이 같다.
바로 열의 양이 열량이죠. 열량이기 때문에 자, 열량, 여기도 열량이기 때문에 열량짜리 품질 좋은 씨암탉이라는 공식을 풉니다. 여기도 물이 얻은 열량도 같은 공식이죠. 열량짜리 품질 좋은 씨암탉이라는 공식을 풀게 되죠. 자, 그러면 잘 보이는 거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금속의 비열, 바로 그걸 구하는 거죠. C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 다음에 금속의 질량 줬나요? 알겠네요. 0.2라는 금속의 질량을 줬고요. 곱하기 온도 변화. 자, 금속의 온도 변화. 34도였던 금속이 14도가 됐으니까 얼마 변했어요? 20도가 변했네요. 그죠? 요거 하면은 얼마 됩니까? 2는 4, 4C죠? 4C. 4C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 녀석. 자,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은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지만 물의 비열은 우리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의 비열은 항상 1이에요. 물의 비열 1입니다. 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 물의 질량 줬죠? 얼마입니까? 0.4kg이라는 물의 질량을 줬고요. 물의 온도 변화 얼마입니까? 12도가 14도가 되었죠? 2도씨가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0.8이죠? 즉, 요 둘이, 얘가 잃어버린 양이 같다는 거죠, 얘랑. 이 둘이 같기 때문에 4C가 0.8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C를 구할 수가 있는데 C는 0.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금속의 비열이 0.2가 됩니다. 비열 0.2가 답이 되게 되고요. 비열 단위는 얼마예요? 뭐예요? 비열은 1k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여기는 지금 준 것이 킬로그램 그리고 킬로칼로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킬로그램 켈빈 퍼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켈빈 이게 단위가 되겠죠. 0.2가 되면서 이런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열량 관계를 이용해서 물질의 열이 이동했을 때 그 열량 관계를 이용해서 비열을 구하든 질량을 구하든 자, 우리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연용량이란 두 번째 개념이 나와요. 연용량이라는 것은 열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을 담을 수 있는 양.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연용량을 대문자 C라고 표현을 하고요. C는 CM입니다. C 곱하기 M으로 구해요. 그래서 C는 CM. 그래서 CCM이라고 외우고요.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외웠던 게 열량짜리 품질 좋은 씨암탉이었죠. 여기도 CM이 들어있어요. CM이 들어있습니다. 이 CM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연용량 C가 될 수 있겠죠. CM이 C니까. 그래서 이 CM 대신에 C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 Q에 돼요. Q에서 이거를 C 곱하기 T로 구할 수도 있겠죠. 연용량을 구하는 공식 C는 연용량 C는 델타 T분의 델타죠. 델타 T분의 Q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 써져 있는 게 델타 T분의 Q가 바로 요 첫 번째 공식과 함께 응용해서 써놓은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C는 아까 CM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MC 또는 CM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C는 CM이라는 공식, 연용량 공식을 기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연용량에 대한 정의는요. 어떤 물체의 온도를 킬로그램 빠져있죠. 비열과 좀 해야 되는데 비교해야 되는데 비열은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면 연용량은 어떤 물체의 온도를 그냥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똑같죠. 하지만 여기는 질량이 1kg 나와있지만 질량이 없죠. 그래서 단위 역시 질량 없이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1켈빈 1도씨죠.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력학 1법칙 하기 앞서서 잠깐 멈출게요.